여러분,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지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더 멍청해진다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참 이상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AI 발전의 이면에 숨어있는 바로 이 놀라운 역설, 모델 붕괴 현상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인터넷에 있는 인간이 쓴 글이란 글은 거의 싹 다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는 학습할 새로운 데이터가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데이터가 바닥나니까 AI 업계가 진짜 기발한,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합성 데이터를 다시 배우게 하는 거죠. 이걸 자기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와, 이것만 보면 정말 완벽한 해결책 같죠? 데이터가 무한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 똑똑해 보이는 아이디어에 아주 위험한, 정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 문제, 연구자들이 모델 붕괴, 즉 모델 컬랩스라고 부르는 현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델 붕괴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 이거예요. AI가 자기가 만든 데이터를 먹고 배우다 보니까 점점 현실 세계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능이 퇴화하는 거죠. 아니, 더 배우는데 더 멍청해진다니.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뭔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바로 데이터의 질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보세요. 인간이 만든 데이터는 실수도 있고 좀 이상한 표현도 있고 진짜 예측 불가능한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잖아요. 살아있는 데이터죠. 근데 AI가 만든 데이터를 보세요. 가장 그럴듯한, 가장 평균적인 것들로만 채워져 있어요. 아주 매끈하게 다듬어진 거죠. 바로 이 차이,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멀쩡했던 데이터가 어떻게 AI라는 메아리 방 안에서 점점 나빠지는 걸까요? 그 원리를 제가 아주 쉬운 비유 몇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AI를 일종의 확률적 거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보세요. 1단계, 진짜 세상에 다양한 데이터가 막 들어와요. 2단계, AI는 여기서 가장 평균적인 데다 제일 확률 높은 결과물만 골라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단계, 독특한 아이디어나 희귀한 사례 같은 건 다 걸러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 개성 없어진 데이터가 다시 AI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점점 더 밋밋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자, 방금 그 거름망이 계속 돌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디지털 근친교배라는 좀 섬뜩한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AI가 더 이상 새로운 걸 배우지 않고 자기가 만든 데이터, 자기가 가진 편견만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만의 메아리방에 갇혀서 결점을 계속 치워나가는 거죠. 좋아요. 지금까지는 좀 이론적인 이야기였죠? 그럼 이 멍청해진 AI가 실제 우리 세상에 나타나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잖아요.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이 모델 붕괴가 현실에 들이우는 그림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위험은 바로 회귀라입니다. 모든 게 다 똑같아지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터넷에 있는 모든 글, 모든 정보가 결국에는 다 비슷비슷한 아주 평균적인 하나의 목소리만 내는 그런 세상이요. 말 그대로 창의적이거나 비판적인 목소리, 소수의 의견 같은 건 싹 사라지고 그냥 평균적인 답변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독특한 생각들이 사라지면 결국 문화적 다양성이나 혁신도 숨막히게 되겠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위험은 어쩌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바로 환각 증폭입니다. AI가 가끔 이상한 소리, 즉 환각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게 다음 세대 AI한테는 진짜 정보로 학습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작은 오류가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결국 이건 디지털 정글을 만드는 거나 다름없어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가 오는 거죠. 거짓 정보가 진실인 척 돌아다니고 점점 더 커지면서 우리 정보 생태계 전체를 오염시키는 정말 끔찍한 미래죠. 마지막 세 번째 위험은 바로 변별력 상실입니다. AI가 섬세한 차이, 그러니까 뉘앙스를 파악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옥스퍼드랑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경고한 내용입니다. AI가 데이터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 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질문을 던져도 결국 다 비슷비슷한 패턴화된 답변만 내놓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만 하니까 좀 걱정되시죠? 다행히도 희망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문제, 즉 AI를 AI 자신으로부터 구해낼 방법을 아주 열심히 찾고 있거든요. 업계에서는 어떤 해결책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데이터 계보 관리, 말 그대로 데이터의 족보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거, 이건 AI가 만든 거, 딱 라벨을 붙여서 관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 참여 루프. 이건 뭐냐면 사람이 직접 심판처럼 나서서 AI가 만든 데이터 중에 좋은 것만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지식 증류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건 좀 더 똑똑한 방식인데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법 자체를 가르치는 고차원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모든 이야기는 다시 인간의 가치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이 오늘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것 같아요. 자기 학습은 양날의 검이다.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열쇠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지식을 뻔한 확률 패턴 안에 가둬버릴 수 있는 위험이기도 하다는 거죠. 정말 강력한 도구인 동시에 아주 위험한 도구인 셈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결국 AI의 미래가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AI가 계속해서 세상을 평균적인 값들로 채워나갈 때 오히려 세상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건 뭘까요? 바로 예측 불가능하고 어떨 땐 비효율적이고 심지어 비합리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우리 인간의 독창적인 생각과 창의성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